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USB, CD, 서면인 공소장이 첨부해 제출한 경우, 이러면 CD와 그거는 그 판사가 심리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저기를 해야 돼요.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 맞는 내용이죠. 공소장의 범죄 일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랑 그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저기는 해야 된다. 공소 사실을 특정해야 된다. 공소 범죄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그때는 어쩔 수 없겠다. 네, 맞는 내용이었고. 5번 2017년도 직결심판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일한 소송 행위이다. 빨리 심판해야 된다. 2016년도 판례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 내용이고, 이런 조문들은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전 반드시 찾아서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충분히 이제 반복 누적이 돼서 이제 법전을 안 찾아봐도 될 정도가 되면 그냥 이제 복습하면서 판례만 읽고 쭉쭉 넘어가는데, 처음에 형사소송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판례에 인용되는 법조문 있으면 내가 내 손으로 법전 뒤적뒤적 해가지고 아 정말 여기 조문에 이렇게 있네, 조문 한번 읽어보고 그 앞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법전의 구조가 내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그게 이제 체계가 시스템이 잡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법전 뒤적일 때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아 규칙 142조에 이렇게 있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는 거랑 이 내 손으로 이걸 직접 찾아봐가지고 본 거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반드시 법전 뒤적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 법 조문 자체들이 암기될 때까지는, 숙달될 때까지는 법전을 맨날 뒤적여야 돼요. 귀찮더라도. 검사가 구술에 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하여 사람으로 저장 매체에 저장된 문서는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없다. 네. 공소장 변경의 경우도 그렇고 최초 공소 제기했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4번 2023년도 최신 판례네요. 나름 이중 기소. 예, 맞다.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공소시효하고 이게 두 개인데 공소시효랑 이중 기소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소장의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취지는 방어권의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렇다. 식별했을 정도 기재하면 족하다. 족하다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형법에서 특히. 상대방이 상대방이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예, 범죄자가 행위 당시에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 족하다. 그런 거 되게 많죠. 따라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원래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이중 기소랑 공소시효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특히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는, 그리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도 없다, 뭐 그럴 때는 네, 상관없다 이거죠. 문제 6번 압수수색 중요한 부분 나왔죠. 옳지 않은 거.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판례. 네.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나오죠.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받아서 그냥 그 사람이, 피의자가 본인이 접속할 때랑 똑같이 수사기관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똑같이 그냥 접속했다면은, 네, 뭐 이미 제출한 거니까 문제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원격지 판례 맞는 거고. 2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기하여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별도의 범죄 혐의, 그러면은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의 영장을 발부받아라, 위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탐색을 이어나가면,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면 그때는 영장 없이, 예, 압수수색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뭐 매우 중요한 판례죠. 그냥 2차 답안에다가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압수수색. 네. 특히 전자증거 쪽, 뭐 정보 저장 매체, 전자정보 저장 매체. 네.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고, 법원 행시 올해 형사소송법은 배점 100점이 전부 다, 네, 전자증거 관련 판례로만 도배를 했죠. 네. 3번 정보통신 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뭐 원격지 그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 시스템에 저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연은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정보통신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다가 압수수색 할 때 팩스로만 영장 사본을 송신하면 안 되죠. 집행시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럼 뭐 팩스로만 보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3번 위법하죠. 틀렸고, 이메일 계정에 접근 권한을 가름해서 발부받은 병이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또 원격지 또 나오네요. 네.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 처분으로,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죠. 화면에 띄어놔야 볼 거 아니에요. 화면에 띄우든지 아니면은 저기 프린트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려받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 최선도의 범위 내에서 한 거고, 그 수단과 목적에 사용을 인정하던 행위여야 한다. 맞는 내용. 6번.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이렇게 한 다음에 위수증으로 직접 유죄 증거를 삼을 수 없다. 다른 판례들은 뭐 너무너무 뭐 2차생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반드시 나올 거고 잘 준비해서 잘 적으세요. 그래서 형사법은 과락만 면하면 됩니다. 방어 과목이고, 점수를 너무 잘 받는 것도 오히려 안 좋아요. 그만큼 민사법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기 때문에, 민사나 부등이 그만큼 공부가 덜 투입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형사법 점수가 좋다는 거는 좋은 그 징조가 아닙니다. 형사법은 과락만 간신히 넘겨서 저기 하고, 나머지 민사법과 부등에서 점수가 잘 나와줘야 됩니다. 잘못이 없다. 7번 함정수사. 옳지 않은 거. 범위를 유발한 함정수사. 함정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그 다음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 기회 제공형은 괜찮다. 근데 범위를 강제적으로 유발해가지고 범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경찰 사건 수사 실적 올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수를 하더라도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수사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므로,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고 327조 2호 공기판, 그 적법 절차에 위배된 그 공소 제기 절차가 뭐 법에 위반된 그걸로 해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가지고 공기판을 해야죠.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325조 무죄, 326조 면소, 확사실패, 327조 공기판, 328조 공기결,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장에 형사소송법을 보러 간 사람이 325, 326, 327, 328 아직도 헷갈린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공기판이다. 1번 틀렸고,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위를 가지지 않았는데 범위를 유발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함정수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가지고 범위를 유발케 하여,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쓰면 어떡하죠? 적법한 절차로 수사도 해야 된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막 해서는 안 되겠다. 위법하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함정수사가 나왔으면 이 사술, 계략 이런 단어들을 해야죠.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 이런 것들, 범위를 유발케 한다,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판례를 많이 보면은 그냥 이게 이제 알아서 나오게끔 이걸 외워서 쓴다기보다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판례를 봐야죠. 직접적인 관력을 맺지는 아니한 사인이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그 다음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어떤 그 정보원, 끈앞풀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회 제공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사술이나 계략을 쓴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범위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하다, 기회 제공형으로 본다. 그 경찰 수사기관의 어떤 끈앞풀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사람을 옆에서 콕콕 찔러서 범행을 하게끔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관련을 맺지 아니한 일반 사인이란 얘기죠. 경찰들의 그 심부름을 받지 않은, 경찰들의 그 저기를 하지 않은 거니까 상관없다 이겁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여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당연한 얘기죠. 7번 그냥 넘어갈게요. 8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다. 좋은 내용이죠. 기영, 니은, 리을. 맞는 내용이고,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부당한 침해 초래하지 않도록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사청으로 출석해서 직접 대면 조사